플로리다 주립대 교정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뉴욕시 일대에서 20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활절 주말을 앞두고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지역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40대 한인 치과의사가 수술 뒤 영구적 하반신 마비 상태에 빠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77세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겨냥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교정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총격범이 치안 담당자의 아들이며 어머니의 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 텔러에시 경찰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총격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6명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2명 모두 학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상자 중에는 학생이 포함돼 있으며 현지 병원은 부상자 6명의 상태가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도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이 대학 학생으로 추정되는 20세 피닉스 이크너로 플로리다주 리온 카운티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이크너의 어머니인 제시카 이크너는 보안관실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온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크너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권총으로 그의 어머니가 전에 쓰던 업무용 총기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어머니가 총기를 새 것으로 교체한 뒤 개인 용도로 보관하던 기존 권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BC 방송은 법원 문서를 인용해 제시카가 이크너의 의붓 어머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총격은 오전 11시 50분 학생회관 건물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은 용의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자 용의자에게 총을 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생회관 지하에 모였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리온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이크너는 청소년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보안관실 청소년 자문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으며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4만 3천여 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모두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뉴욕 대표부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가 됩니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한 개당 $120에서 시작해 2028년 $250까지 증가합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인 1CU당 $150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이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됩니다. 무역대표부는 해운사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는 미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 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해운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한국의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 투자했거나 미국 조선소와 제휴해 미국산 선박 생산이 가능한 한국 조선업체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 일대에서 일주일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200명 넘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인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폭력 조직 소속이거나 심각한 범죄 전력을 소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를 중심으로 일주일간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인 결과 2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에서 뉴욕 일대에서 활동 중인 국제 범죄 조직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체포된 이들 중에는 MS-13, 트렌드 아고아, 수레뉴즈, 18 스트릿갱 등 폭력 조직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20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1명이 살인, 폭행, 방화, 성범죄, 마약범죄 및 총기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뉴욕시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 및 로어 허드슨밸리 지역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토드 M. 라이언스 이민세관 단속국장 대행은 RCE와 수사기관의 노력 덕분에 뉴욕이 훨씬 더 안전한 도시가 됐다며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절 주말을 앞두고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지역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폭풍이 이동하며 오늘과 내일 오데오 지역과 디트로이트, 시카고, 텍사스주 등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활절 주말을 앞두고 국립기상청은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약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5단계 중 3단계의 심각한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마하 시내는 가장 강력한 폭풍의 영향권은 피했지만 도시 북부에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인근 아현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디트로이트에서 시카고, 캔자스시티, 오클라호마시티,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북서부 지역까지 강범위한 지역에서 강풍과 대형 우박을 동반한 격렬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중부에서 오하이오 밸리까지 산발적인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악화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잘 챙기시고 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4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척수 종양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상태에 빠져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영구적인 마비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후 3개월 이내에 완전한 회복이 예상된다고 했던 겁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 치과의사 론 고 씨가 워싱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영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인 고 박사가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하버비유 병원에서 양성 척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종양 검사 후 상황에 따라 절제술을 진행할 것이며 수술 후 3개월 내 완전하게 회복이 예상되며 다시 치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 일시적인 근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영구적인 마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고 씨는 주장했습니다. 고 씨는 수술 전에는 다리 저림 증상만 있었을 뿐 자립 보행이 가능했지만 수술 후 가슴 아래가 마비돼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측은 수술 중 약 70% 진행 시점에서 신경 반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계속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시간도 당초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안내받았지만 8시간 이상 걸렸으며 전문의 2명이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라는 설명과 달리 수련의들이 직접 참여한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고 박사는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들과 상담한 결과 당시 수술을 중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병원 측이 수술 전 과정이 담긴 녹화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진 몇 장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현재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 2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뷰 메디컬 센터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77세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겨냥한 총격전에 휘말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를 잔혹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총격범 수배에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물담배 가게 앞에서 탑승객을 태우던 우버 운전기사가 탑승객을 겨냥한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숨진 77세 우버 운전자 올라툰지 W 볼라지는 지난 수요일 새벽 2시경 필라델피아 시내에 위치한 물담배 라운지 바이블로스 후카바 앞에서 22세 남성 탑승객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사추세츠 번호판을 단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서 2명의 남성이 뛰어내리더니 총기를 들고 접근했습니다. 여성은 총을 든 남성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으며 우버를 이용하려던 남성은 서둘러 우버 차량에 탔지만 용의자들은 우버 차량을 앞뒤로 둘러싸 총을 쐈습니다. 총격은 운전자 볼라지의 머리에 총상을 입혔고 탑승객은 팔과 다리, 복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운전자 볼라지는 총상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 했지만 한 블록을 채 가지 못하고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받았습니다. 탑승객은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총격범과 우버 탑승객 사이에 이전에도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버 측은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을 잃은 운전자 볼라지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 수사에 최대한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들어 현재까지 총 5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4월 17일 기준 총격 사건은 446건, 피해자는 239명에 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는 81건의 살인과 635건의 총격 사건이 보고된 바 있는데 올해 4개월 남짓한 시간 만에 작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벌어진 것으로 필라델피아 주민들의 치안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냉방시설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지난 15일부터 이를 위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수혜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65,829달러, 월 5,485달러 미만의 연소득과 가족 구성원 중 6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1인 또는 더위에 악화되는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에어컨 설치 지원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구당 한 번에 냉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풍기가 제공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관계자는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던 론콩코마 열차 운행이 오늘 오전 전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열차는 어제 오후 8시 이후 파일론역 서쪽 이스트 파밍데일에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힉스빌과 롱폰코마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충돌 당시 차량이 왜 선로에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상 정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통국은 사고 당시 열차에 약 9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형 스마트 쓰레기통 1,500개를 5개 보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맨하탄 모닝사이드 하이츠와 해밀턴 하이츠 등이 속한 커뮤니티 보드 CB9 일대에서 6월 1일부터 새로운 쓰레기통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최근 CB9 일대 8개 공립학교 앞에 초대형 스마트 쓰레기통 엠파이어 빈을 설치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기존과 달리 잠금 장치가 돼 있으며 시에서 발급한 특수 전자열쇠 카드를 소지한 일대 건물 직원이나 청소국 직원만 열 수 있습니다. 주거용, 관공서 등 대형 건물에서 쓰레기를 모아 아무나 열 수 없는 특수한 쓰레기통에 모아두면 쥐가 쓰레기 봉투를 뜯을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가 훨씬 깔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만과 2형 당뇨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내는 주사제를 대신할 알약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신약 오퍼클리프론의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퍼클리프론은 비만 치료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사제 오젬픽이나 마운자로와 같은 계열 약물입니다. 오포글리프론은 매일 복용만 해도 기존의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일라이 릴리는 연말 식품의약국에 오포클리프톤 성분의 비만 치료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당뇨병 치료제는 내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